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대담을 맡게 된 동신대 사회복지학과의 최은정이고요. 오늘 멀리서 서울에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제 치료자로서의 경험을 말씀을 들려주실 김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 분야가 굉장히 척박한 분야였고 원장님 이전에 사실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시작 안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원장님?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아마 1년차 때 1977년도 1년차 때 2년차 1년 위에 선배님들이 알코올 환자하고 집단 치료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말들을 잘하는 환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하고 집단 치료를 이끌어가는가 경이로운 마음. 알코올 환자는 두려울 정도로 말을 잘하고 있었고 우리 선배님들은 사실 2년 차지만 뭐 압니까? 모르지. 근데 아는 척하면서 앉아가지고 뭔가 그룹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1년 선배님들의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료자의 아이덴티파이 했던 것이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학병원에 신경과에 실습을 갔는데 이상복 교수님이라고 독일의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로서 존경하는 교수님이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구경하고 있었는데 약물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데 멋있게 이렇게 처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맨날 똑같은 처방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료 안 된다. 그렇게 들으면 치료 안 되는 집단. 그렇지만 1년 선배들은 열심히 도전하는 대상. 뭐 할까 하다가 사이코패시 좀 다룰까? 제가 좀 근력이 좋아요. 그래서 깡패나 마음이 힘 좋은 사람도 제가 겁이 안 나니까 사이코패시를 한번 해볼까? 중독을 해볼까? 그러다가 중독 환자 한 명이 알코올 중독 환자 한 명이 이제 태권도 3단인데 정신분열 환자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를 다루다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예, 잠깐 여기서 제가 원장님하고 7년 일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로뽕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원장님께서 남자 환자를 한 손으로 이렇게 그분 두 팔을 이렇게 한 손으로 가만히 잡으시고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한 손에 그 사람의 두 팔목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살며시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예. 원장님 운동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굉장히 힘드시고 사실은 그렇게 큰 모델링이 원장님께는 없었는데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원장님께서 도움을 받으셨다든지 도움이 되신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있으셨을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전공을 선택한다고 말했을 때에 다 반대하죠. 왜 반대가 심했고 마침 미팔군 병원에서 그 환자들 중독 환자들이 쓰는 매뉴얼이 있었는데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매뉴얼을 보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광주 환자였어요. 광주 환자 신선생인데 고대 교수였던 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해봅시다. 교수인데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고 번역을 해서 같이 한번 이 길 갑시다 해서 번역을 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그게 이제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8군의 그 교본이. 처음에 원장님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이제 알코올 병동 차리셨을 때 저도 말씀 들었는데 이제 각 병동에 흩어져 있었던 그 알코올 환우분들 한 병동에 모으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부터 반대가 심했었죠.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다 반대했으니까 누구나 다. 왜 그거 하냐. 유일하게 한 분이 도와줬는데 박경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선배님이신데 미국에 방금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알코올도 정신과에서 치료한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딱딱이 알코올 중독 정신과에서 치료해. 이 말. 이게 도움이 됐어요. 된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보겠다. 물론 텍스트도 없고 뭐 저널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무조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 환자들 국립정신병원에서 보시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어떤 확신을 가지신 계기나 그런 어떤 상황이나 장면이나 막 이런 것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신부님을 초청해서 학회 간부들한테 이제 한번 발표를 하게 했어요. 한국말은 잘 못하시지만 그때 그분이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이라는 책을 참석자 선생님한테 한 권씩 나눠줬는데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환자가 한 명이 입원했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레지던트 수련 4년과 군의관 시절 3년 그다음에 스텝 생활 한지 벌써 한 7, 8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알코올 중독입니다라고 하는 컨프런테이션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 주고 읽어봐라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환자가 저를 만나보자 그래서 바쁜데 왜 나한테 자꾸 보자 그러느냐. 근데 집요하게 만나자니까 얘기해봐라 했더니 어제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그거 왜 울어 그랬더니 이 책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아까워서 울었다? 뭔가 필이 오잖아. 이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그다음부터 책 수집에다 그거 봐라. 그 모임이 좋은 것 같다 가봐라. 근데 보호자들이 또 반대하면 몰래 사복 내가 준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너 걸리면 큰일 난다. 나 잘리니까 딱 시간 맞춰 와라. 술 안 먹으면 또 내보내줄게. 다음에 맘대로 피고 잘 놀다 와. 시간 맞춰 오고. 그런데 이 환자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술을 끊었기 때문에 AA를 통한 회복은 가능하구나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의대 실습생들하고 간호학과 실습생들하고 저희 사회복지학과 실습생들 모아놓으시고 그때 막 미국 연수 갔다 오시고 나서예요. 1년 연수 다녀오시고 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치료센터들을 그 슬라이드로 찍은 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짜리 실습생을 앞에 놓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렇게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시나. 제가 그때 처음 뵀거든요, 사실 원장님을. 예.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그러면 나름대로 많은 학자들이 중독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중독과 회복에 대해서. 저도 중독 환자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치료자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가 똑같은 고통받는 자고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중독이라 말하는 게 좀 그렇고 사실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이 아픈 사람들인데 저들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안 드러났을 뿐이지 똑같다. 뭔가 통제가 안 돼서 자기가 휘말리는 것이라면 중독이다 정도로 정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인간 자체 모두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야가 다르다 뿐이지. 원장님께서도 평생 중독 환자 보셨으니까 치료자로서의 관점이 좀 어떤 변화가 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원장님?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중독 치료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술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약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연애해본 적도 없고 해본 게 있다면 의사 한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치냐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고쳤어요, 저렇게 고쳤어요. 고민이 뭐 있습니까? 하면 아내가 떠나는데 안 와요라든가 뭐 그러면 언제쯤 올까 같이 의논하고. 그런데 저기 아내가 언제쯤 올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야. 미국 가면 네 미국 가면 알아봐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한 번 간 여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간 여자는 안 온대.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환자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환자의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환자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거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혹시 그러신 적이 있었으면 어떻게 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기셨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단계라는 게 12단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회복을 일으키는구나. 근데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다 보면 12단계의 정신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12단계 참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12단계만 열심히 그 파도 술을 끊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신비한 거는 예수님의 이제 이름을 이제 받아들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좀 반발할 텐데 이제 반발하지 마시고 나도 불교로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뭐 환자를 만났으니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나라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포인트는 성경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치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와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신 뭐 다른 사회복지 전공, 상담심리, 또 심리, 뭐 간호학 전공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들께 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986년도에 제가 처음 할 때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뭐 후배들 우리 이정훈 선생도 와 계신데 뭐 선배님 저기 중독 어떻게 고쳐요? 뭐 그러면 중독 이렇게 고치지 뭐 이렇게 조금씩 아름아름했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많아져서 너무 고맙고요. 처음엔 제가 중독 환자 볼 때 부담이 너무 컸어요. 내가 병동에서 내보내면 죽으러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데 요즘은 너무 쉬워. 그거 다사랑 가봐. 뭐 저기 어디 뭐 개요병원 가봐. 용인 가봐. 거기 다 센터 있으니까 나한테는 안 와도 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거나 이 길에 들어선 거 고생할 거예요. 이 환자들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성도 신부라고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신부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딱딱임, 당신 책임질려 하지 마라. 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야. 의료인들은 내 책임이다 생각하거든요. 환자는 내가 고쳐야지 하는데 애초에 그 안성도 신부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아유 자기들이 고치는 거지 딱딱이면 그 책임지려고 하지 마. 뻔한 될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환자 만날 때 내가 고쳐야지 하는 마음 버리시고 그 효과 있다고 하는 AA 가라고 한다든가 고병인 교수님한테 보내든가 뭐 신재정 원장님한테 보내든가 그 책 AA 책 구했다가 그거 보여주든가 저는 치료 방법이 그랬어요. AA에서 나오는 책 다 사다가 그거 보여주고 뭐 공짜로 못 주죠. 뭐 10,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 오해하더라고. 뭐 책 장사든지. 그래서 10,000원에 사다 10,000원에 파시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책임감 느끼지 마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도 문제가 있다.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원가족의 문제는 결국 많은 문제의 뿌리라는 걸 알게 돼요. 뭐 중독이라는 게 무슨 뭐 유전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양육 과정, 패런팅 과정에서의 왜곡된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이디안, 그 논 프로이디안도 있겠지만 결국 원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아까 고병 교수님이 얘기했던 코디펜던시 이것도 핵심이고 그래서 회복, 레커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가갈 수 진정한 레커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니까 고생하시더라도 나를 고치시고 내 주변 사람을 고치시고 자녀에게 훌륭한 양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크다. 그걸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협력작용을 통해서 누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가. 예, 일선 관계자냐, 병원에 계신 치료자 선생님들이냐, 또는 이런 센터장 선생님들의 역할인가, 뭐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제가 다 사실은 해서 상당히 고쳐보내는데 자신 없으면 보내세요. 근데 왜 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일 불만이 대학병원이 제일 심해 그런 게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 같으면 뇌를 리서치하고 찾아내고 하는 진단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치료나 회복에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서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대학병원에 가면 거기서 꿀먹은 병원이 끝 회복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다음에 센터에 가면 센터에서 끝 해서 그러지 마시고 연계를 해서 되는 건 직접 하시고 안 되는 건 저 후송 체계로 해서 환자가 고쳐주게 해야지 내가 무조건 끼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될 때는 다른 데 보내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여기 경영자는 안 오셨을 것 같은데 경영자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보낼 땐 내보내고 모임 보낼 땐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 보낼 땐 보내세요. 저는 이제 진주정신병원에 취업 한 1년, 2년 했었는데 당연히 어려우면 성유한 가라. 왜 잘하는데 보내주지 않고 물론 저한테 보내줘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보내줘야지 끼고 있지 마세요. 그게 제가 해줄 얘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몇 가지 성격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논리적이고 따지시고 그런다. 이제 여자 환우분들 이제 술 드실 땐 안 그러신데 병원에 들어오시면 뭐 이제 술 깨시고 나면 굉장히 외모에 신경 쓰시고 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뭐 특징들이 있는데 목포중앙병원에 계신 선생님 질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적인 특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셨어요. 뭐 알코올 자체 때문에 왔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이제 알코올리즘이나 역기능 문제가 한 대를 이어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많은 패런팅의 왜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이제 고병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동의존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왜곡된 성격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병으로 접근하면 당신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 고쳐라. 술을 끊기 위해서는 당신 성격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고쳐요. 예를 들어서 치료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칠 거지만 본인이 나는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 한은 고쳐지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비해서 당신 결국 고치려면 성격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잘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그건 못 고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뭐 고맙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들어와서 번아웃 되신다고 그러는데 번아웃은 고통이죠. 고통이 있으면 거기에 또 좋은 어떤 회복이라든가 성장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고통을 싫어하지 마시고 고통을 즐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